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산중에 작은 불꽃 한 송이, 바람에 온몸이 흔들린다. 고요만이 그의 성품이 아니다. 향기만이 그의 민낯이 아니다. 혼신을 다해 바람을 맞서며 휘영청 흔들리기도 하다가 넘어질 듯 더러 눈물 같은 씨앗을 여물기도 하겠지. 꽝꽝 여문 가슴이야 내보이지 않아도. 사람아, 휘청거리는 사람아, 꽂히려거든 환하게 피어라. 어질어질 향기롭게 피어라.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찌기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김영천의 시 날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아를 읽어드렸습니다. 애잔하면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좋았는데요. 시의 내용처럼 꽃과 사람은 흔들리기에 아름답고 또 그렇게 더욱 견고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고민하며 흔들리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푹푹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오늘 준비한 순서는 북테라피 코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고민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치유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해 주실 최숙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방송 육아에 관한 그 북테라피 방송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육아에 지친 부모의 사연을 통해서 이 들으셨던 분들이 나도 그래, 나도 저랬어 이런 공감을 많이 표출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저희 그 누나도 이 방송을 듣고 네. 야, 어쩜 이렇게 사람은 다 똑같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웃집 언니라든가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 좋은데 그런 환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책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맞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온 사연은 직장인의 고민 사연인데요. 네. 이것 또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도통 일에 대한 흥미, 또 그 의미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청취자의 이야기를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먼저 사연을 네. 들려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10년 차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내 적성에 맞는 것인지, 더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고 싶은 다른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서와 여가 활동을 통해서 경험과 시야를 넓혀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퇴근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에 대한 회의감 때문인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직장 생활의 면면들이 더 필요하게 다가오고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낀 적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생활과 일에 대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요 내용 참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도 과거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그 출퇴근하면서 상사에게 그 사직서를 쓰는 상상을 밤마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고민들. 네. 좀 전에 우리 국밥찌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읽어주셨던 시가 네. 이분의 마음에 콕 꽂힐 것 같아요. 정말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더군다나 30대에는 가장 이제 중심적인 삶이 가족도 물론 있겠지만 직장이 가장 큰 적인데요. 특별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었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는 쉽게 조언을 못하는 게 네. 이게 아무래도 경제활동, 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예, 복합적인 그렇기 문제죠. 때문에 함부로 뭐 그만둬라, 이걸 네. 해보면 어떻겠냐, 저걸 해보면 어떻겠냐, 코치를 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구체적인 코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 맞아요. 라는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책이 큰 어떤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을 보면은요, 내 고민이 뭔지를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적성에 맞을까? 더 재미있는 일은 찾을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셔서 좀 더 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은 책을 읽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거든요. 지금 MC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활동도 걸려 있고 나의 이제 일이라든가 전공도 분야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이 일을 내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 선택했지?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우리가 이제 흔히 첫 번째 직장을 정할 때 연지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전공했던 공부 고등학교 때 쭉 알았던 거 나는 이제 이쪽 체질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걸 보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직장에 가기를 희망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첫 직장에 이제 오래 이제 거치다 보면은 이게 내 직장이 맞나?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길 시기가 바로 이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내가 가게 된 동기가 돈을 많이 줘서 들어가게 된 건가? 아니면 주위의 시선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미를 느끼는 일이 없어요, 이분은. 맞아요. 예,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일에 막 심채다 보면은 재미있는 일을 내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재미있는 게 뭐지? 라는 그런 거를 하나씩 적어보는 건 어떤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 사연을 읽으면서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분은 그냥 직장을 경제 활동의 수단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네. 점점 더 도태되고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시는 거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꿈을 안고 직장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을 보면 이분 조금 이따 소진되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책도 권해드리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어떤 평가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진단받아볼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진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직장에 이제 현재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두고 아니고 아니라 전체 진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게 모르지만 직장인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산업인력공단에 가시면 나의 직업 선호도 검사하는 게 있고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접속해서 다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선호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 다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준비된 정도하고 내가 어느 정도에 갖추고 있는지 이거에 진짜 적성이 맞는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도 따로 있어요. 그건 1시간가량 소요가 돼요. 그런 1시간 정도에서 내 인생을 진짜로 이제 검진하고 싶다고 그러면 한번 누구나 시간 내서 인터넷 접속을 해보는 거 그런 면밀한 진단도 같이 진로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로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1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네. 그게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는 자신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내가 지금, 단순히 네. 감정적으로 지친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MC 선생님께서 답을 미리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에서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정하는 건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될 건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건 별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냥 감정만 휘둘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내 원하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나 지금 또 나갈
할 거야. 이게 책임 무책임하잖아요. 그 직업이라는 거, 직장이라는 거냐. 그래서 그렇죠. 그 책임을 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 나의 환경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라는 거는 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 환경도 저 모두 안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책도 그거에 대해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을 2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네. 혹은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네.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아까 그 직업 선호도나 직업 그 적성 검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여기 사연을 주신 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네.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가신 분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네. 네. 첫 번째 책은 일본 작가예요. 일본 작가신데 리카고시 히로시라는 분이요. 좋아하는 일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없을까? 라는 책이거든요. 좋아하는 일만 하며 네.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 네네. 이거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염원이자 꿈인데 네네네.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네. 이분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분처럼 이제 처음에는 인테리어 영업사원이셨대요. 근데 네.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영업을 가셨겠죠? 전철 타고 이렇게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 전철 창밖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직장인들 퇴근 시간 보면 항상 기대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어 있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보니까 이건 20대 얼굴이 아니다. 라는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나 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뭘 좋아하는 거지 자기 목소리를 집중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심리학 공부를 천천히 하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진로로 고민하시는 분한테 많은 강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신 분인데 그냥 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만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당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갈 수 있는 요지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가분은 굉장히 20대에 네. 빨리 깨달았네요. 네, 그렇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네. 고민을 해보고 네. 학교 때부터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놓고 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은 그거에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어느 사건을 이제 전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읽어보면은 네. 어느 대목에서 이 사연자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거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음에 소개시켜줄 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도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좋을지 나의 꿈을 어떻게 더 연구를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다 보면은 놓지 못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익숙함, 그렇죠. 주변 사람의 익숙함. 이거는 익숙해서 이미 1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눈 감고도 나 일은 처리할 수 있고 그 매뉴얼이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나가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죠. 네네. 그 어색함을 떨쳐내는 거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임시 선생님도 말씀하니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는 내용이 초반에 이제 20쪽에 보시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 따르는 거. 그게 바로 자신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결론은 너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목소리를 집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좀 손짓 좀 오라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내 주변 있는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같이 사랑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네. 자기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듣는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커리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직업이란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인생에 관한 거라는 말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인생의 고민을 한번 30대이기 때문에 그 40대도 가고 50대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나도 30대쯤에 그랬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따라가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예전처럼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걸
고수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고 네. 3가지, 4가지 여러 멀티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유명한 아쿠타가와 상을 받은 분도 네. 70대 할머니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직업이라는 게 꼭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직이라는 게 딱 주어져서 나는 이거 하면 진짜 천직이야. 바로 알 수 있어. 막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잘 그렇죠. 풀릴 수 있어. 예. 이런 거는 하지만 사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분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꾹 참고 견뎌서는 천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87쪽 정도에 가시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실은 이분이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더 빨리 풀어질 것 같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안 되셔서 사연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마치 대화하듯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이 단순히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자기 개발서 같은 게 아니라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네. 컨설턴팅 같은 예, 예, 맞아요. 그런 구체적 사례가 들어있는 책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경험을 또 네.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서 이분이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요. 아까 여기 사연 주신 분이 노력은 해봤지만 잘 안 돼요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노력이 얼마만큼 하실지 하고 사실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하면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돼. 헬스클럽 끊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뭔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에 치이다 보면 이분도 성격이 되게 착하신 분이라서 거절 잘 못하시고 아마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작은 변화가 너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분은 이제 스몰 스텝의 원리를 작용하셨는데요. 작은 행동, 그 다음에 즐거운 행동, 매일 가능한 행동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많이도 아니고 딱 5분 정도만 너가 즐거운 행동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거를 한 가지라도 하라는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또 들리냐면 네. 단순히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네.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일을 맞아요. 찾아라. 맞아요. 그냥 뭔가를 해서 열심히 연구해라는 게 아니고 즐거운 행동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단순히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내 직업으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MC 선생님께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즘 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하는 게 옛날 같으면 만약에 60세에 끝났으면 우리는 30대면 10년만 조금 더 10년이나 20년 가까이만 견디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견뎌갖고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재밌는 일, 아까 초반에도 재밌는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일에서 이걸 일로 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걸 매일 그리다 보면은 진짜 내 일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를 도식해서 그림으로 보는 건 또 틀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네. 한 2년 전에 네. 이태리 여행 갔을 때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거기서 제가 바티칸 투어를 하는데 네. 그 가이드가 왜 설명해주는 그런 네네네. 여행 상품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가서 제가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는데 네. 그분은 멀쩡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공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네. 우리가 철밥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만큼 굉장히 평판이 좋은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 어느 날 여름 휴가로 이태리를 찾았다가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대요. 맞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요. 그야말로 이제 직업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진로. 그렇죠. 예. 앞으로 나의 가야 될 건 누구나 고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짜 저게 가능해? 하는 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내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결정. 근데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 환경까지, 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분이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오늘
내 기분이 그래. 나 이제 이것만 할 거야.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해서 뛰쳐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한 고통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기 사연 주신 분들도 그만한 고통의 시간,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좀 육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참 그분 말씀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야,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나라면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책이 2권이잖아요. 네네네. 또 한 권은 어떤 책인가요? 네, 연금술사라고 예전에 많이 예. 들으셨죠? 예. 예, 연금술이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연금술이 다른 그 물질을 네. 철이나 예. 뭐 동이나 이런 것을 금으로 바꾸는 거죠. 맞아요. 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연금술사 얘기 들으면 아까 저희가 단순히 직업만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로에 연결돼서 이분의 고민을 전 생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책이라서 연금술사를 2번째 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앞에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수는 네네네. 없을까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네. 현실에 기반한 어떤 컨설턴팅과 같은 책이라면은 네네네. 요 책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만나고 맞아요. 그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근원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요 책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네. 특히 이 사연자께서 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연극사에서도 보면은 그 양측인 산티아고가 네. 이제 자기의 꿈을 찾아갔다가 이제 자아도 발견하고 삶이라는 뭐라는 걸 고민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인생에서 만나보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아마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앞쪽에서 우리 좋아하는 일만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구조로 있었어요. 네. 40쪽에 보면요. 항상 똑같은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 든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겐 인생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곧 우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원하는 거가 있으면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도가 바로 이제 변화에 초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장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제대로 해석했나 모르겠는데 네. 그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라. 예, 맞아요. 나는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앞에 선생님이 이제 앞에 책에서 이제 알려주시듯이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항상 뭐가 다르죠?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면 내가 조금 더 이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여기 머물든 아니면 내가 나가든 간에 작은 변화를 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내 목소리에 기울여주고 뭔가 내가 하겠다 하면은 그걸 좀 알려서 내가 이제 노력할 거야라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했어요. 여기는 진짜 수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 다 읽어보셨지만 저도 이번 기회를 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이게 책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읽은 거 10번 읽으면 다 틀려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한테 한번 좀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선생님한테 요 연금술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한때 막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 명언, 연금술사가 또 명언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주옥 예. 같은 얘기가 많죠. 신금을 울리고 네. 지혜를 주는 그런 명언들. 예. 그러나 흔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만능기 같은 명언들이 많아서 저도 네. 참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서 끝난 이후에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를 이 사연자분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연금술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책과의 만남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실천한 과제로서 저는 이분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네. 그 의미 없음이 매번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사연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1인 책을 많이 내잖아요. 맞아요. 예, 사연이 있는 거를 기록을 해서 그것만 취급하고 있는 책방도 있더라고요. 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고 누구나 나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건데 이분은 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남긴 거로 해서 하루에 나한테 감명을 깊었던 거 아니면 하루에 있었던 일 단순하게 딱 한 줄이라도 메모하는 습관. 메모가 난 죽어도 싫다 하시면 사진으로라도 네. 오늘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하나만 남겨놓으면 그게 이제 저게 10장, 20장 그다음에 365장의 성경이면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그 사진이나 그 한 줄로 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오래 남아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해서 다른 곳에 갈지를 1년 후쯤 그다음에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노력, 작은 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1년이든 6개월이든 자신의 감정의 변화들, 네. 작은 메모든 일기든 간에 그게 쌓이면 네. 그 안에 드러난 그 여정과 갈등 그리고 고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뭐다. 네. 라는 라이프 맵으로서 지혜를 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라이프 맵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예. 네. 선생님은 라이프 맵이 보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의 라이프 맵이 착 펼쳐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은요, 앞으로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미리 봐서 실망할 것도 혹시 있을까봐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라이프맵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맵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라이프맵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찾아야 될 라이프맵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라이프맵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이라는 걸 떠나서 인생의 어떤 커리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게도 이 두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 책을 통해서 이 사연자분에게 많은 또 힘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즌 1에 이어서 훅테라피 두 번째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첫날 왔을 때는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MC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시 같은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오면서 그 마음을 이 시로 정리하고 가는 느낌이었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중했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훅테라피의 최숙자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고 다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남은 건 과감한 결단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심이 섰다면 이제 결심한 바를 용기 있게 실천할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줄 명언 전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영국 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의미하는 바는 크죠? 청취자 여러분, 결심한 것이 있다면 우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에 옮기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큰 결실을 만들어낼 겁니다. 최숙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는 항마을 도서관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서 연금술사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는 사람 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사람 책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올지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